예전에 저희 남편이 강경화가 오면서 대량의 복수가 많이 찼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한 25%, 뭐 5년 후에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만 살아있고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한 3년 정도 거의 했었어요. 근데 날씬하시잖아요. 모태 슬림인가요? 아니면 원장님도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해주세요.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매일매일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살이 많이 쪘다라고 할 수 있는 적은 없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환 때문에 강경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에너지, 강경화라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뭐 카타볼릭 디지즈, 이화성 질병이라고 해서 그런 식단 가이드라인 자체도 오히려 나이트 스낵, 야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몇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맨날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나 아니고 다른 여자랑 살았으면 다른 여자분은 벌써 한 200kg 정도 됐을 거다. 근데 그쵸? 네. 어떻게 참아야 야식을?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남편은 막 먹이면서 저는 이제 계속 절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매일매일이 거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다이어트인데 그게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인 거죠. 그냥 매일매일 다이어트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거고 그게 별로 나한테 힘들지 않고. 원장님이 특이하게도 영양사 겸 가정의학과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식단이 정말 누구보다도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실 텐데요. 식단 하나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셨다는 또 그런 소문도. 네. 저희 남편도 똑같이 의사예요.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이고 예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응급의학과 1년 차일 때 이제 그때 이제 강경화가 오면서 근데 이제 단순 강경화가 아니고 복수가 굉장히 대량의 복수가 많이 찼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의 복수가 동반된 강경화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주인공이 자주 겪는다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네. 생존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그 얘기는 뭐 5년 후에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만 살아있고 이제 그걸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제가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그때는 사실 저도 진짜 너무 충격이 컸었어요. 왜냐면 계속 서로 당직 날이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씻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남편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몇 달 만에 남편을 봤는데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임산부만한 네, 배가. 근데 저희 남편이 기존에도 좀 마른 근육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수 환자랑은 좀 양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의사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본인이 알았을 텐데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는 복수다라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대량의 복수가 차 있었고 이제 강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치료가 많이 없어요. 항바이러스제 복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일단은 이제 무조건 식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한 3년 정도 거의 무염식 가까이 했었어요. 3년이요? 네네. 한 3년 정도. 3일도 힘든데 솔직히. 네, 근데 무염식 식단. 거의 남편은 거의 무염식이었고 저는 이제 저염식. 근데 지금은 그래서 잘 먹지 않으면 뭐 그런 체중 감량, 체중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단백질 소실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이제 살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이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먹여야 돼요. 그런데 또 잘 먹여야 되는데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역시나 지방간도 간염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로 발전이 가능하고 지방간도 결국 내장 지방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뭐 뭔가 진짜 거창한 식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너무 때문에 잘 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 사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두유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뭐 그런 여유가 되신다면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단백질 제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다만 단백질 제품 중에서 뒤에 보면은 당류 함량 굉장히 많은 거 이런 거 말고요. 말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계란도요. 다
삶아져서 삶은 계란 구운나 다 배송됩니다. 맥반석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지 그런 것들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 맞춤 영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 남편은 식단에 굉장히 무던한 편이에요. 무던한 편이어서 뭔가를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주면 잘 먹는 편이지 이거 나 맛없으니까 안 먹고 그걸로 인해서 먹는 섭취량이 줄어들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간 거지 내가 일괄적으로 무염식이 좋다더라 저염식이 좋다더라 일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복수가 찬 강경화 환자여도 절대 항상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리하여 3년간 열심히 도시락을 먹이신 남편분께서는 오늘날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너무 건강하고요. 저희 남편도 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40대 의사보다도 몸짱이고 네, 또 저희 남편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40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거긴 뭐 그렇게 잘생긴 몸짱의 의사 남편이라면 도시락 3년이 문제인가요? 그럼요. 근데요,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음식 식단만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에 대한 탐욕이 좀 늘어나요. 영양제는 이거 좀 선택해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또 잘못 먹으면 상충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던데. 네, 그렇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기본은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좀 영양제나 아니면 뭐 주사나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다이어트 할 때인데요. 이제 뭐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요거를 이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어마무시한 칼로리나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필요 없는 영양소들과 칼로리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때들은 이제 영양제나 뭐 주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중장년층 특히 여성분들한테 근데 이거 진짜 꼭 말해야 되는데 했던 거를 이 셀코TV 와서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그 효소 좀 그만 드세요. 진짜 효소예요, 효소. 어떤 효소들 중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효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효소를 드셨을 때 체중을 감량되는 효과보다 체중이 찔 확률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왜냐면 먹으면 좀 찔 거는 같아요. 너무 달콤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효소라는 성분들이요 대부분 소화 효소예요 제품들이. 그러니까 소화 효소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아밀라제, 뭐 그다음에 뭐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효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 다이어트 약 중에서 일부 다이어트 약 중에서 뭐 지방을 커팅한다, 뭐 지방 흡수를 안 시켜준다, 뭐 차전차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뭐 당 흡수를 억제한다, 이런 것들의 그 기전을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장에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방을 먹어도 지방 흡수를 못하게 하고 그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변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 그 먹게 되면 이제 막 기름변이라고 하는데 지방변이라고 해서 이제 기름기가 가득한 변을 막 쌉니다. 옛날에 왜 그런 약 있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기름만 쭉 빠지는. 네, 올리스타트라는 성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삼겹살 먹고 나서 그거 먹으면 이제 기름변을 막 싸게 되는데 이제 지방이 물론 몸 밖으로 체내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지방 흡수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뭐 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수화물 커팅제도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기전인데요. 효소는 사실 완전 반대예요. 효소는 소화 효소거든요. 소화를 굉장히 잘 시켜서 우리 위장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쏙쏙 흡수를 시켜요. 네, 아주 쏙쏙 흡수를 시키고요. 그리고 맛있어서 두 알 먹어, 두 개 먹었는데. 심지어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 소화가 잘 돼서 그렇게 배가 잘 고파요. 그러니까는 물론 소화 효소가 속이 편하거든요. 네, 속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중장년층들 중에 마르신 분들, 식욕이 없으셔서 노년성 식욕부진 같은
같은 게 있으시고 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효소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살 빼는 목적으로 효소는 진짜 아니에요. 저랑은 상극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이렇게, 네, 여기 세이코 TV에 와서 제가 마른 말씀드립니다. 친구에게 분양해야 되겠네요. 네, 마른 분한테, 그러니까 식욕 부진, 나 소화 잘 안 돼서 더부룩해서 나 뭐 먹으면 더부룩해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효소 말고는 뭐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들, 네. 뭐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도 차라리 그냥 완전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지,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각종 주스가 또 있잖아요. 뭐 ABC 주스, 그린 CCA 주스, 주스, 뭐 많죠. 많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영양사로서, 영양 전문가로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형태로 드시는 것이 뭐 식이섬유소도 굉장히 더 뭔가 더 그 섭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먹었을 때 양도 더 적게 드실 수 있고요. 이게 지배 형태로 드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실제 그 완전체 형태로 먹게 되면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네, 그거를 네. 갈아서 먹게 되면 또 그걸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양을. 그러니까 저는 갈아서 먹고 즙 짜서 먹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게 되고, 뭐 이런 엑기스나 즙 형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간이나 심장 같은 거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할 것도 너무 많고 오늘 너무나 저에게 유익한 그렇습니다. 현실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평생 식단,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할 게 또 하나 늘었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